안녕하세요. 카페지기 리치입니다. 이번에는 카페에 올리는 동영상 주택 파헤치기 두 번째. 첫 번째 클래식한 스타일의 스킵드 플로어를 보여드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모던한 스타일의 스킵드 플로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제가 처음 하는 이 부분이라 첫 번째 동영상을 모니터링을 했더니 말이 너무 느리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빨리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자, 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시 판교동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필지인데 약 80평 정도 하고요. 주변 필지보다 조금 큰 평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지의 특징은 핸디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특징으로 돌리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특징은 도로면에 접해서 현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전면부가 이게 북향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대면이 이쪽이 남쪽이 돼놓고, 이 남쪽 이쪽 부분이 이제 산이 있어서 채광에 대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 부분. 한데 앞에는 마운틴 뷰고요. 산이 보이는 뷰고요. 이 반대면은 이제 운중천이 보이는 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픈이 되어 있고, 여기 좀 약간 이제 닫힌 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양평 같은 지역에, 경사도가 있는 지역에 집을 질 때 별장주택이나 전원주택들이 이런 토지 컨디션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측 사면이 지가가 조금 낮은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겠죠. 남측 사면일 경우에 지가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햇빛과 뷰가 상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컨셉추얼하게 풀어갈 거냐 하는 부분들이 항상 숙제로 남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작업에서는 일단 택지개발지구가 이 지역의 택지개발지구는 2층까지 허용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에 그 상부층에서 진입이 타 토지에 의해 막혀 있으므로 하부에서 낮은 도로에서 진입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3층이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다른 지형에서는 뽑아낼 수 없는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우선 둘러보시죠. 이 남쪽 메스가 아이들 공부방이나 침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 뷰가 좋은 쪽을 향하여 거실과 위에는 마스터 베드룸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공간에 그 북향 공간에 대한 핸디캡을 깨기 위해서 이 남동측 창을 배치를 하여서 남동향의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침실에 아침이 빠르게 찾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판단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킵드 플로어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공간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지만 이 레벨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상부까지 올라가는데 약 4m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높이의 차를 이용해서 수직 이동하는, 그러니까 4m면 한 개층 반에 가깝기 때문에 수직 이동을 한 피곤함을 분산시켜주기 위한 의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동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현관에서 진입을 하고요. 주차가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잘 쓰고 있는 신발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발을 넣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골프채 등을 넣는 배치를 하고요.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평면을 구성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현관을 메인 현관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부분과 현관과의 어떤 진입이 만나지 못한다면 신발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아니면 들어왔던 대로 꼭 나가야 되는, 그래서 꼭 이렇게 한 공간에서 맞춰줄 수 있도록 설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보일러실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 주택 부분에 필요한 것이죠. 택배함 같은 것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부 공간에 한 배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바퀴 달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가족들이 탈 수 있게 이렇게 비가 안 맞게 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중문을 열고 또 혹은 이쪽에다 신발을 벗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될 경우 이제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다목적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목적실에서 그 발코니 창을 통해 가지고 외부 공간으로 나갈 수 있고요. 이건 현재 건물 밑이고요. 그러니까 자쿠지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샤워실을 배치를 했고요. 여기는 외부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폴딩 도어를 사용해서 겨울에도 노천탕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수공간을 배치하고, 여기가 이제 천장이 보이는 부분이 이제 건물이 없는 부분이 이만큼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건물이 없는 부분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선베드를 놓고 이제 외부 공간을 좀 즐기는 부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요. 지하 아무래도 이게 반지하긴 하지만 다 땅에 묻혀 있는 관계로 사실 이제 묻혀 있는 부분에 대한 월은 더블로 쳐서 이 안에서 어느 정도 공기가 좀 흐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지하가 습기가 안 차는 사용할 수 있는 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올라오신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시면 미음자 계단으로 돌아 올라오시면 4분의 3 정도 올라왔을 때 2분의 1 스킵이 아니고 4분의 3, 4분의 1 스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거실 공간으로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의 경우에는 이제 벽난로를 소파 옆에 가까이 배치를 하였고, 여기 외부 공간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장작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게 외부 발코니를 조그맣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뷰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시형 난간과 여기 녹지를 같이 연결을 해서 조그만한 그 발코니 녹지죠. 발코니 녹지를 연결해서 외부를 좀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재고, 서재가 이쪽 그 거실과 연결이 되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공용 화장실이 되겠고요. 또 4분의 1층을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식당을 만나게 되고, 여기는 이제 뒷면 그 마당이랑 작지만 뒷면 마당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또 바베큐나 기타 이제 마당, 텃밭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약간 버퍼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을 놓고요. 서브 주방과 세탁실, 다용도실을 분리를 해서 좀 면적을 좀 많이 줬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거실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방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거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층을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또 4분의 3층을 올라오게 되면 이제 마스터 베드룸 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뷰가 좋은 쪽을 마스터 베드룸과 거실 쪽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가운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 오픈장 정도 될 거고요. 이제 크로스장 정도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 드레스룸이긴 하지만 뭐 안마 의자라든지 책을 읽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의 약간의 서재 역할도 조금 할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하였고요. 욕실과 이제 그러니까 변기실을 좀 이렇게 같이 분리를 했고요. 이렇게 벗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침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서큘레이션이 가능하게 배치를 했고, 역시 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어디든지 들여다 보이지 않는 다른 집에서 들여다 보이지 않는 위치에 욕조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좀 즐기실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배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이 부분이 이제 냉장고, 소형 냉장고나 이런 미니바가 되어 있고요. 역시 수납을 할 수 있게 됐고, 여기가 이제 그 거실, 아니죠, 안방 거실 같이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긴 사이즈는 충분하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5,200, 약 4,000이 조금 안 되는군요. 여기 부분에 치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4분의 1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두 자녀 방을 나눠 놨고요. 그래서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서 각자 방에 연결된 화장실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야외 녹지 공간과 데크 공간을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지원해서 옥상 정원 구성하는 데는 크게 이제 무리는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경사지붕 처리하고 이 남쪽 향에 따라서 태양광에 맞는 각도를 약 22도에서 25도 사이에 태양광에 맞는 각도를 사용해서 배치를 했고요. 여기는 조금 높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간이 법적으로 외부 난간이 1200이 나와야 되는데 그 1200에서 1200이 아래에 있으면 이제 오픈감이 조금 적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서 옥상에 좀 오픈된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상당히 높이 올라온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고, 부분 이제 실외기가 있는 공간들 따로,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공간들을 따로 배치를 해줬고요. 다시 한번 쭉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습니다. 이쪽이 북측이죠. 아래 썬큰 공간이 내려다 보이는 만큼 오픈이고요. 거실이고요. 지하 주차와 다목적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카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